자,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음정 계산하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음과 음 사이의 거리를 말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저하고 저 앞에 계신 선생님과 저 맨 뒤에 계신 선생님과 거리가 지금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음악에서도 음과 음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그 단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생님도 알고 계시는 뭐 1도, 2도, 3도, 4도, 7도 뭐 이런 개념들이 그 음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그리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것을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거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 거리 간에 이제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 음이 하나 울리고 그 다음 음이 울리는 그 간격, 그 소리의 어떤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음과 요 음이 동시에 울렸을 때, 특히 동시에 울렸을 때의 우리가 음색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때그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울렸을 때 그 음색을 가지고 우리가 이 소리의 음색의 속성을 또 이야기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장단, 증감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동시에 두 음이 울렸을 때 그 소리의 색깔, 톤 컬러를 가지고 장단, 증감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음과 음 사이의 그 간격, 거리를 이제 명명하는 명칭으로서 몇 도 이런 개념을 또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것이 이제 국악에도 있습니다. 율정이라는 개념으로 존재를 합니다. 율과 율 사이의 거리라고 하죠. 그것이 이제 서양 음악에서의 음정과 거의 유사한 개념인데, 이제 국악에서는 그것을 뭐 장몇도, 단몇도 하는 어떤 그런 음색의 개념으로는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양 음악에서는 음색의 개념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게 그 통론 쪽에서 또 이야기되는 부분이지만은 우리가 두 음이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울리는 것을 선율적 음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율적 음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정을 두 개의 음이 이제 소리를 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울리게 되면은 이것은 선율적 음정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동시에 울릴 때는 뭐라고 한다? 화성적 음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개념 정의를 좀 해주시고, 요새는 예전에는 이런 거 그냥 넘어갔거든요. 이제는 이런 것들도 안심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고 간단한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가로해놓고 이거 무슨 음정이야? 물어보면 동시에 울리는 거? 이거 뭐라고 하더라? 안 날 수 있어요, 생각이. 이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개념은 좀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요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해도 제가 또 여러 가지로 선생님들한테 더 뭔가를, 작년에 기출문제가 누적된 만큼 또 이제 새로운 것들이 나온 만큼 또 선생님들한테 더 보여드려야 될 것이 좀 더 생겼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이게 매년 이렇게 추가가 되고 하다 보니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과부하가 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붙는 게 상책입니다, 이 시험은. 계속 해가 누적이 될수록 공부할 게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선생님들한테 참 죄송스럽기도 하면서 그러나 안 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계속 시험 문제가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모든 입시가 똑같습니다. 수능도 똑같죠. 수능도 계속해서 더 어려운 문제. 올해도 이렇게 킬러 문항 많이 나왔으니, 난이도가 높아졌으니 또 더 어렵게 많이 또 아이들을 또 이제 트레이닝 하겠죠. 마찬가지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음정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 음정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C 장조에서 선생님들이 생각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C 장조의 스케일 안에서 우리가 모든 그러니까 가장 최저음인 도에서부터 모든 음과의 그 간격을 전부 다 이야기한 것이 기본 음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하고 도도 이게 지금 동일한 음이 동시에, 그러니까 두 성부가 동시에 울렸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선생님 이거 그러면 한음 아닌가요?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소프라노랑 엘토가 도미 같이 부르다가 어느 순간 모여서 도 이렇게 될 때 있잖아요. 두 성부가 나눠서 부르다가 이렇게 하나가 될 때 뭐라고 합니까? 그 개념.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나눠서 부르다가 하나로 만날 때 유니슨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죠? 유니슨이라는 이런 개념이 됐을 때
자, 요럴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두 개 음의 거리는 0이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간격이 똑같으니까 0이라고 보여질지 모르지만 음악에서는 이걸 몇 도라고 한다? 1도라고 해요. 1도입니다. 그래서 두 개 성부가 동일한 도수로 모였을 때 이것을 1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에서부터 레까지 이제 벌어지는 요 상태는 2도, 도미 3도, 도파 4도, 도솔 5도. 이거는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한 옥타브가 되면 뭐라고 합니까? 이거 8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기본 음정을 한번 살펴보셨을 때, 기본 음정은, 기본 음정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C장조를 기준으로. 사실 이거 C장조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G장조, D장조, 장조성에서는 다 이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장조는 우리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왜? 시작하는 음이 C장조는 C고, G장조는 G일 뿐이지, 우리가 장조 음기를 살펴보시면은 3, 4, 미파, 그 다음에 7, 8음, 시도 사이가 반음이고 나머지는 온음인 거. 그거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어릴 때 피아노 학원 다니시면서 다 배웠죠? 예. 중학교에서도 배웠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르시는 분 가끔 계세요. 생각 안 해봤으니까. 나는 뭐 연주 잘했으니까 뭐 이렇게, 그쵸? 우리가 뭐 연주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연주인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안 해보신 분들 지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런데 이렇게 장조성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음정 간격을 이렇게 만들어 봤었을 때 이 음정 간격의 성질은, 우리가 성질은 아까 장단, 증감 네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조금 더 추가돼서 겹증, 겹감 이런 것들이 더 추가가 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네 가지인데요. 그 네 가지에다가 장단, 증감에다가 하나 더 있다. 완전 음정이요. 그죠? 완전 음정. 자, 이렇게 이제 음정들이 있는데, 기본 음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을 때 음정은 두 가지로만 구성이 됩니다. 뭐냐면 완전 음정이나 장음정이에요. 자, 완전 음정, 장음정. 그러니까 장조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음정 안에서는 감음정이나 단음정 같은 것들이 생성되지 않아요. 도에서부터 항상 그 으뜸음에서부터 도레, 도미, 도파, 도솔, 도라, 도시 했을 때는 이 완전 또는 장음정만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완전 음정이 되는 것은 기본 음정 안에서 완전 음정이 되는 것은 몇 도 몇 도인가요? 1도, 4도, 5도, 8도가 되죠. 그래서 완전 음정은 1, 4, 5, 8도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장음정이 되는 것은 2도, 3도, 6도, 7도가 됩니다. 그래서 2, 3, 6, 7도가 장음정이 되죠. 자, 그런데 이런 음정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시면은 선생님들 배음열 아십니까? 배음열? 배음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생겨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생성된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음열은 나중에 이제 통론 수업을 이제 들으시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텐데, 한 옥타브 간격, 그 다음에 완전 5도 간격, 완전 4도 간격. 이게 한 옥타브가 완전 8도가 되고, 여기는 완전 5도, 여기는 완전 4도가 되고, 그 다음에 도미, 여기는 또 장3도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배음열은 나중에 저희 기본 이론반에서 아마 통론 수업은 인강으로 다 이제 열어드려서 듣게끔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통론까지 다 8주 안에 마무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통론은 그렇게 선생님께서 집에서 또 들어오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통론을 안 하시면 저기 뭐 7, 8월 달에 그 심화 가서 뭐 그렇게 저희가 서양 심화에서도 통론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기본 이론반에서도 기본적인 통론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서양 심화 들어오셔서 또 디테일한 통론을 하시는 것이 훨씬 2번 하는 게 낫습니다. 통론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기출 빈도가 상당히 또 높습니다. 그래서 나타낸 말, 빠르기 말, 막 이런 거 막 물어보고 이런 거 많이 외우셔야 돼요. 마치 영어 단어 외우시듯이 암기하듯이 그렇게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번 다지시고 그 다음에 서양 심화에 가서 또 한번 보시고 이게 가장 더 좋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기본 음정들, 자, 요거는 그냥 그 배음열에서
유래가 됐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음정들을 살펴보면은 그 안에 온음의 개수, 반음의 개수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이제 생각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온음과 반음의 개수를 가지고 따져서 지금까지 내가 음정을 계산을 잘 해왔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만 저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음정 계산하는 것 자체를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직관적인 방법이 있어서 이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떤 개념인지 이제 한번 여기서 잠깐 보실게요. 먼저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보시죠. 음정의 변화. 자, 이게 음정표입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어떤 음정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 표를 선생님들께서 좀 알고 계셔야지 음정 계산이 좀 쉬우실 건데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장조성에서 도출될 수 있는 음정은 무슨 음정과 무슨 음정밖에 없다고 했어요? 완전과 장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네모 박스에 완전과 장을 이렇게 딱 줍니다. 여기서부터 출발 지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 지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죠. 제가 또 선생님들한테 그 오선지하고 건반 그림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건반계 그림을 잠깐 보셨을 때 도에서부터 솔까지라고 이야기를 해보죠. 음정의 거리를 생각해 봅니다. 몇 도죠? 5도죠. 5도인데 도에서부터 솔까지는 우리가 아까 1458 성질이 뭐가 붙어야 됩니까? 이 앞에. 그렇죠. 1458은 완전 5도. 우리가 그 도에서부터 솔까지는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5도니까. 완전 5도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음정이 변화한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도에서부터 솔이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도, 솔 이렇게 우리가 오선에 그릴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만약에 음정이 변화가 됐어요. 솔에다가 샵을 붙였다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솔샵이 붙었어요. 그러면은 솔샵은 어디입니까? 여기잖아요. 여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솔샵이 됐을 때는 음정의 거리가 이 도에서부터 솔샵이 됐을 때는 음정의 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 5도보다 하나 더 늘어난 거잖아요. 늘어났어요. 그럼 늘어났으면은 도에서부터 솔샵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책을 가보시면 우리가 출발은 아까 우선 도 솔샵이 붙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이 음정을 계산해라.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얘 음정 무슨 몇 도 음정이냐? 물어보면 솔샵이 붙었더라도 얘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기 그려진 도에서부터 솔까지만 먼저 세봅니다. 그럼 도, 레, 미, 파, 솔 몇 도예요? 5도가 되죠. 그럼 우선 5도라고 적습니다. 근데 이 앞에 붙은 성질은 이제 뭐가 될 거예요? 솔샵이 붙음에 따라서 성질은 달라질 거잖아요. 달라질 거니까 이제 그렇다면은 계산을 여기서 해보는 거죠. 우리가 방금 아까 이 솔샵이 붙기 전에 도에서부터 솔까지는 선생님들 완전 5도였고 건반 개수가 몇 개였습니까? 그렇다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8개였잖아요. 건반 개수가 얘는 8개였어요. 그런데 솔샵이 됨으로써 건반 개수가 몇 개로 바뀌었습니까? 9개로 몇 개 늘어났습니까? 1개 늘어났죠. 그러면은 여기 표에 가보시죠. 완전 5도가 기본 음정이었는데 거기서 건반 개수가 몇 개 늘어났어요? 1개 늘어났으니까 한 칸만 플러스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뭐가 돼요? 증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것은 증 5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이건 증 5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건반 개수로 계산을 하시면 좀 더 직관적으로 편안하게 반음 개수를 막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직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좀 해보면 그러면 도에서부터 솔까지가 지금 완전 5도잖아요. 방금 했지만
도, 솔 완전 5도인데 도에서부터 솔이 이번에는 뭐가 되는가 하면 플랫이 됐다고 해보죠. 플랫이 됐다고 해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몇 도예요? 도수는? 5도잖아요. 5도. 그런데 건반 개수가 아까 도에서부터 솔까지는 8개였는데 지금 여기 솔 플랫으로 가면서 건반 개수가 몇 개로 줄어들었을까? 7개로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방금 요 표에서 완전 5도였으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쪽으로 한 개 움직입니다. 그죠? 그럼 뭐가 됩니까? 감이 되어서 이것은 이제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셔야 될까? 감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될 거예요. 계산하실 수 있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내볼까요? 자, 미에서부터 솔까지는 어떻게 되는지 계산 한번 해보세요. 벌써 다 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자, 먼저 계산하는 방법은 미에서부터 솔까지 그러니까 몇 도인지를 먼저 세봅니다. 미, 파, 솔 몇 도예요? 3도. 그러면은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기 기본 음정에서 찾아봅니다. 완전과 장 중에서 3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럼 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생각하기 전에 먼저 그러니까 3도는 기본이 장3도예요. 그럼 장3도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부터 미까지로 우리가 손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기본 음정이라고 하면 도미 장3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도미라고 하는 것이 장3도의 가장 스탠다드한 형태니까 도에서부터 미까지의 건반 개수를 한번 세보십니다. 건반 개수 몇 개가 됩니까? 도, 디, 레, 리, 미 3개잖아요. 아, 5개잖아요. 5개예요, 건반 개수가. 그러면은 장3도의 기본적인 건반 개수는 5개다라는 걸 알았죠. 그러면은 이제는 미에서부터 솔까지의 3도는 건반 개수가 몇 개인지 세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몇 개 돼요? 하나, 둘, 셋, 넷. 검은 것만까지 다 세어서 4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5개라고 하는 장3도의 기본 음정에서 몇 개로 줄었을까? 4개로 줄은 상태가 지금 요 밑솔입니다. 그죠? 그러면 4개로 줄었으면은 몇 개 줄었느냐? 그러니까 건반 개수 하나 줄었잖아요. 하나. 그러면은 장3도라고 하는 이 기본 위치에서 하나 줄은 쪽으로 마이너스 움직입니다. 그럼 뭐가 되죠? 단삼도가 되죠. 그래서 밑솔은 단삼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기본 음정의 건반 개수를 먼저 계산하신 다음에 그 동일한 음정, 그러니까 3도면 3도가 완전인지 완전인지 장인지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 찾아서 그 위치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몇 개인지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요 표를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됩니다. 요 표를.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증에 또 겹증 이런 것까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개념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기서 한번 계산을 좀 해보죠. 자, 높은 음자리표 도에서부터 솔 했을 때 방금 아까 증5도 된다라고 했죠. 솔샵 되면. 이게 증5도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도 솔샵을 여기 도에 만약에 도에 플랫을 하나 더 했어요. 도 플랫을 하나 더 했다고 해볼게요. 도 플랫.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여기서 도, 솔 이 상태에서 솔샵하고 하나 더 가가지고 지금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은 도 플랫이 되면 여기서 하나 더 가서 여기 C 자리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기존의 완전 5도에서 보다도 훨씬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증에서 한 번 더 늘어난 거죠. 증5도에서. 그럼 증5도에서 한 번 더 늘어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여기 플러스 증5도에서 한 번 더 늘어나면 겹증으로 가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겹증 5도가 되는 것입니다. 계산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선생님들 요거도 한번 해보시죠. 자, 요렇게 되면은 요거는 몇 도입니까? 요거는 도솔 플랫. 아까 완전 5도에서 건반 개수 한 개 줄었으니까 완전에서 하나 줄면 어디로 가요? 감으로 가서
감어도 이렇게 됩니다. 감어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한 번 더 해볼까요? 여기에 샵을 하나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원래 도에서부터 솔까지가 완전 오도인데 솔 플랫이어서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줄어들었으면 도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더 많이 줄었죠. 그쵸? 이렇게 되면은 감에서 한 번 더 줄었으면 어디로 가요 이제?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해서 겹감으로 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은 겹감 오도가 되겠습니다. 개념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렇게 되고 선생님들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완전해서 감으로 갔다가 하나 더 줄었다고 여기로 이리로 내려갈 수 있습니까? 못 내려갑니다. 여기 겹감으로 가야 되고요. 여기서 겹감에서 더 줄었을 때는 그런 건 없어요. 계산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강이 하나 흐른다. 강이 하나 흐른다라고 보시고 그래서 이 강 아래로는 강 위로는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에서 출발해서 요렇게 여기까지가 끝이고 장에서 출발해서 요렇게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역으로는 역류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자, 우리 백병 선생님 화성학에서 음정 여기에 지금 이거 있잖아요. 여기에 이그젬플 3 책 보시면 이거 돼 있을 텐데 음정이 나는 좀 잘 돼요. 이러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잘 안 돼요 하시는 분은 요 답 있잖아요. 이 답을 가리고 하나씩 다 풀어봅니다.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괜찮아요. 못하면은요 시간이 걸려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들 못하면은 시간이 걸려서라도 이 기초를 잘 닦지 않으면 그 다음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1, 2월에 선생님들이 뭐 복습 뭐 이런 거 할 시간 화성대위가 뭐 저는 너무 약해서 다른 거 복습을 잘 못하겠어요. 차라리 복습을 포기하라고라도 화성대위를 잡으십시오. 그걸 저는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3월에 가서 다시 심화를 하면서 이 기본 이론 때 했었던 이론을 다시 접할 기회는 생깁니다. 근데 화성대위는 1, 2월에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8월에 또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1, 2월에 이 기초가 닦이지 않으면 8월이래 자꾸 7월에 닦이지 않으면 3, 4, 5, 6월 동안 내가 혼자서 문제도 풀고 이렇게 좀 공부를 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그래도 좀 감을 살려놓고 있어야 되는데 1, 2월이 안 잡히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화성대위 문제는 시험에 꼭 나옵니다. 꼭 나와요. 예를 들어서 서양음악사에서 한 시대 현대 문제, 현대를 싹 다 버리더라도 화성대위보다는 괜찮아요. 왜냐면 안 나올 확률이 꽤 있습니다. 근데 화성대위는 반드시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는 해가 없습니다. 꽤 높은 비중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리고 또 해보세요. 문제. 이거 플러스 아니 플러스가 아니라 이런 표시 뭔지 아시죠? 이거 샵 2개인 겁니다. 더블샵. 더블샵, 그럼 도에서 솔 더블샵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도 한번 보여드리면 자, 여기서 도, 솔이 더블샵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 도, 솔에다가 원래 도, 솔에서 샵 1개면은 여기잖아요. 그죠? 하나 더 더블샵이면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도라 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이거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진짜 많이 봤는데 이거를요 얘로 그냥 똑같이 계산해가지고 이거 장육도요 이렇게 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틀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려면 도라를 줬지 못하러 도, 솔 더블샵을 줬겠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음정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뒤에 나오겠지만은 얘는 지금 도에서 솔 더블샵이면 선생님들 이거 무슨 음정이 됩니까 이거? 응? 도에서 솔 더블샵이면은 더블샵이면 여기 솔 샵이면 증이고
겹증이잖아요. 겹증 5도가 되는 거고 도라는 장육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실제로 피아노 건반에서 쳤을 때는 소리가 똑같죠. 이런 걸 뭐라고 할까? 이명, 동음, 음정이라고 합니다. 이명, 동음, 음정. 그래서 딴 이름 한 소리라고 하죠. 이름은 서로 다른데 음은 같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둘은 이름이 다른 음정이기 때문에 이걸 같은 음정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명동은 음정 관계는 되지만은 얘네들은 엄연히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실까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넘어가면은 요거 한번 해보시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그젬플 4 해보시면 있어요. 이것도 다 가리고 한번 풀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도요. 그 다음에 플랫 2개 붙일 때는 더블 플랫 붙이는 거, 플랫 그냥 2개 그리는 거 아시죠? 샵만 2개 안 그리고 X표로 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겹음정이라는 개념도 하나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겹음정은 뭐냐면 지금 도에서부터 우리가 저희 음정표를 살펴보시면 지금 8도가 제일 맥시멈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도, 레 이렇게 되면 이거 몇 도예요? 9도잖아요. 9도. 근데 이 9도 같은 경우에는 이 음정표에 의해서 계산할 수 없지 않나요? 9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이렇게 8도가 넘어가는 음정을 겹음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8도가 넘어가서 9도, 10도, 11도, 12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이런 음정을 만약에 성질을 계산해라. 장구도, 뭐, 단 11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얘를 이 겹음정을 호듬정으로 8도 이내로 줄여봅니다. 어떻게 돼요? 이 레를 한 옥타브 내립니다. 그럼 도레 이도간격이죠. 그럼 도레는 요거는 구하기 쉽습니다. 몇 도예요? 장이도잖아요. 장이도인데 사실 이 레라고 하는 음은 한 옥타브 아래에 있거나 위에 있거나 어쨌든 도, 레가 울리는 것에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성은 얘들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장이도 하지 않고 뭐라고만 해준다? 장, 구도라고만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겹음정이 됐을 때는 둘 중에 하나의 음을 한 옥타브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얘들의 성질을 파악해서 호듬정으로 만들어 성질을 파악해서 그 뒤에 9도, 10도, 11도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어려우신가요? 안 어렵죠, 여기까지? 네. 자, 그래서 겹음정은 그런 개념이라는 점. 그 다음에 음정의 전위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겠는데요. 전위는 뭐냐면은 위치를 바꿨다는 것이에요. 위치를 바꿨다? 즉, 요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아니면 요렇게 돼 있는 것을 요렇게 바꾸거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시솔 하는 이런 음정이 있어요. 얘가 단육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솔은 그냥 그대로 두고 뭐를 옮겨요? 시를 한 옥타브 네, 올려서 옮길 수 있겠죠. 솔시로 바꿀 수 있겠죠. 아래 위를. 자, 그렇게 되면은 얘는 장삼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단육도의 전위 음정은 장삼도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장삼도의 전위 음정은 단육도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위 음정은 또 자리 바꿈 음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전위 음정을 쉽게 볼 수 있는 공식이 또 있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전체 9에서요. 원래 음정의 도수를 빼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입을 시켜보면은 9에서 아까 6을 빼죠. 그러면은 전위 음정의 도수가 나온다 이거예요. 3이죠. 그러니까 여기 3 나왔죠. 이렇게 9에서 원음정의 도수를 빼면 전위 음정의 도수가 나오고요. 성질도 우리가 계산을 일일이 안 해봐도 이렇게 또 성질도 왔다 갔다 변화가 되는데 완전 음정을 전위하면 완전 음정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도, 솔, 얘 완전 5도잖아요. 이거 전위하면 어떻게 되게요?
도가 한 옥탑 올라가서 솔도 이렇게 되고 얘 사도죠. 무슨 사도? 완전 사도가 돼요. 그러니까 완전 음정은 전위에도 완전 음정이에요. 그리고 9에서 5 뺐더니 뭐가 돼요? 4가 돼서 완전 5도는 전위하면 4도가 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장음정을 전위하면 단음정이 되고 단음정을 전위하면 또 장음정이 된다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도미 하면은 얘는 장삼도예요. 전위하면 미도 이렇게 되거든요. 미도는 6도인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도에서부터 라까지가 가장 기본 음정 6도잖아요. 도에서부터 라까지는 건반 개수가 10개거든요. 10개. 그런데 미도 이렇게 됐을 때는 건반 개수가 몇 개가 되는가 하면은 9개가 돼요. 그렇죠? 그럼 9개가 되면 건반 개수가 1개 줄었으니까 그러면은 장에서 1개 줄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장삼도의 전위 음정은 단6도가 된다. 장을 전위하면 단이 된다. 단을 전위하면 반대로 또 뭐가 된다? 단이 된다. 아니, 장이 된다. 얘네들은 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되시죠? 이런 공식을 조금 알고 계시면은 쉽게 판단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증을 전위하면 또 감이 되고요. 감을 전위하면 또 증이 돼요. 얘네들도 왔다 갔다 하고 겹증도 겹감끼리 서로 전위하면 교체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하시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협파음정과 불협파음정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음정 간격을 만들고 계산하고 이제 한 것은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이 음정 간격이 계산이 되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음악사상으로.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협파, 잘 어울리는 음정과 또 그렇지 않은 불협화 음정을 또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피타고라스 시대의 그 잘 어울린다는 개념과 지금 현재에 와서 잘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점점 그 뭐라 그럴까요? 불협화에 익숙한 기로 바뀌어져 왔거든요. 많은 작곡가들이 그 불협화의 매력을 점점 알게 되고 우리가 20세기로 점점 오면 올수록 불협화가 굉장히 증가되는 어떤 음악들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당시에 협파 불협파는 좀 다르지만 이제 피타고라스는 엄격한 수학적인 규칙 아래에서 이걸 계산을 해낸 것이에요. 그래서 협파음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또 피타고라스는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요. 완전 협파와 불완전 협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1부터 4까지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했었대요. 그러니까 4가지 요소가 세상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봤다는 것입니다. 물, 불, 흙, 공기 이렇게 4가지 요소.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미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 진동수라고 하는 것이 또 음의 피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 피아노 조율할 때 A음 눌러서 조율하잖아요. 그게 몇 헤르츠 정도 됩니까? 440, 요새는 뭐 약간 442나 443으로 살짝 올려서 조율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렇게 440헤르츠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은 선생님도 그 소리는요, 진동입니다. 공기를 울리는 에너지입니다.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것도 공기를 지금 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힘이에요. 파워입니다. 에너지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말은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공기 중에 진동되어서 소리가 나가면 이게 공기 중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이 그래서 중요하대요.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에너지가 말이 굉장히 강력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세요. 띠용 현이 한 번 현을 툭 놓으면 띠용 하고 한 번 이렇게 꿀렁 움직이는 요게 1헤르츠입니다. 1초 동안 이게 1초 동안 이게 하나, 둘, 셋, 3번 꿀렁했잖아요. 그럼 이거 몇 헤르츠일까? 3헤르츠예요. 그러니까 1초라고 하는 단위 동안 이 꿀렁꿀렁에 쌓인 곡선이 몇 번 있느냐에 따라서 64헤르츠,
방금 말씀하신 440Hz라고 하는 거는 1초 동안에 얘가 엄청 꿀렁꿀렁 이렇게 진동한 거예요. 공기를 많이 진동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르츠의 수가 높을수록 음은 높을까 낮을까? 음은 이게 진동이 많을수록 높은 음이에요. 이거 통론에 나옵니다. 너무 기본이고 2022년에 출제가 됐었어요. 헤르츠의 숫자가 많을수록 높은 음이고 헤르츠가 이게 덜 꿀렁꿀렁 될수록 낮은 음이에요. 그래서 저음은 뭐 64, 20몇 이렇게 되는 거고 높은 헤르츠는 막 1000 몇 가지도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게 숫자의 이게 비율이 1대1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헤르츠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완전 1도는 지금 도에서부터 도까지잖아요. 그래서 도. 얘가 만약에 24Hz면은 얘도 24Hz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1대1인 거 아닙니까? 1대1인 거죠. 그 완전 8도는 도, 한 옥타브 사이는 얘가 이건 계산이 가능합니다. 우리 아까 그 배음열 있죠? 배음열. 이 배음열을 나중에 알게 되면은 헤르츠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얘가 보통 64Hz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도에서부터 출발했을 때 얘가 헤르츠가 1일 때 얘는 2고 이 배음열은 이렇게 정비례하게 돼 있어요. 정비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얘는 64Hz다. 얘는 몇 헤르츠냐? 몇이에요? 128.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계산을? 이거 2배라 그랬잖아, 2배. 그럼 64 곱하기 2 하면 되거든요. 128. 얘는요? 192. 어떻게 하면 되죠? 64 곱하기 3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64 안 알려줬어요. 얘만 알려주고 얘 계산하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초등학교 때 배우셨다. 2 대 3은 128 대 X. 요렇게 계산하고 하는 거 배우셨을 거예요. 오래전이지만은 분명히 돌이키시면. 그래서 이 X는 128에다가 3 하면 몇이냐? 4, 2, 3, 2, 6, 8, 3, 1은 3. 380, 이거 뭐야? 84고, 그럼 X는 384 나누기 2 하면은 1은 2, 2, 9, 18, 2는 4, 192가 되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음악에서 몇 안 되는 수학적인 질문 몇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헤르츠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1배음, 2배음, 3배음, 4배음 여기까지가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음정비를 가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의 비를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방금 완전 8도, 얘는 완전 5도, 얘는 완전 4도가 되겠죠? 완전 1도는 너무 완벽하고 그냥 도도 똑같은 피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완전 1458이 완전 음정이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완전 협화음정으로서 완전 1도, 완전 8도, 완전 5도, 완전 4도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음정의 비율이 1대2, 1대1, 1대2, 2대3, 3대4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방금 이 비율이에요. 보세요. 완전 8도는 뭐예요? 1대2죠. 그러면은 완전 5도는 얘랑 얘인 거 아니에요. 완전 5도는 2대 3인 겁니다. 그죠? 그러면 완전 4도는 몇 대 몇이에요? 3대 4잖아. 그죠? 완전 4도는 3대 4고 완전 1도는 1대 1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음정비로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부터 이 미는 뭐예요? 도미 이게 낮은 음자리표라고 하면 여기가 장3도가 되는 거잖아요. 장3도는 그럼 몇 대 몇일까? 4대 5가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방금
여기에서 보시면 장삼도 4대 5라고 써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음정 계산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협화음정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완전 협화음정은 완전 148, 불완전 협화음정은 장단 3도, 장단 6도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나머지는 싹 다 뭘까? 불협화음정이에요. 불협화음정. 나머지는 싹 다 불협화음정.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명동음 음정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딴 이름 한 소리라고 해서 기본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림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소리는 똑같은 거. 그리고 이제 음정의 명칭도 다른 거. 음정의 명칭 다르고 그림 다르고 그러나 소리는 똑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명동음 음정이라고 해요. 개념 아셔야 되겠고요. 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연습 문제가 있거든요, 선생님들. 지금 연습 문제는 아마 안 드렸을 텐데 그 연습 문제 있는 거 이것도 숙제 자 24번까지 풀어 오셔요. 저희 답은 다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 답지 나중에 나눠드릴 테니까 답 맞춰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시된 음정을 만들어라. 이런 것들도 한번 뭐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 정도 한번 해보시죠. 자리 바꿈 음정도 만들어 보실 수 있으면 좋은데요. 이것도 한번 좀 해보세요. 요것도 이 가운 음자리표 말고 이렇게 6개만 한번 해보시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음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음계는 뭐 워낙 쉬우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단조 조성을 사용했던 시대가 어느 시대부터인지 혹시 아십니까? 장단조 조성을 사용했던 음악사의 시대. 장단조 조성. 우리가 음악사 시대를 잘 모르실 테니까 고대, 중세, 르네상스. 르네상스가 이제 보통 15세기 정도부터 시작이 되죠. 르네상스, 그 다음에 바로크, 그 다음에 고전, 낭만, 근현대 이렇게 되거든요. 조성이 사용됐던 시기는 바로크부터입니다. 바로크부터 낭만까지입니다. 바로크가 1600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1750년까지. 고전은 1750년부터 1820년 정도, 낭만은 1820년부터 1900년까지니까 불과 1600년부터 1900년 정도까지밖에 조성이 안 쓰였어요. 한 300년? 근현대 와서는 이제 무조음악이라든지 조성이 없는 그런 음악들 많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성이 있는 음악도 만들어졌죠, 당연히. 근데 근현대는 이제는 막 이제 짬뽕이 되니까 이제 그 시대를 빼고 이야기를 한다면 순수 조성 음악이 이루어졌던 시기는 불과 300년입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음악이 그러나 우리 클래식을 대표하는 음악으로 자리 잡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조성 음악을 좋아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고. 그래서 이 조성 음악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음악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선생님들 공부하시는 화성학도 이 조성 음악에 기반한 어떤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화성학이 또 이제 임용고시 많이 출제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답이 명확한 음악에서 음악이 어떻게 보면 약간 또 감정적인 측면들이 많아서 답이 명확한 그런 것들을 얻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사람마다 어떤 음악에 대해서 느끼는 느낌, 관점들은 다르니까. 그러나 화성학은 명확합니다. 이거는 무슨 화음이야? 라고 했을 때 뭐 나폴리엄을 저먼 6 이렇게 했을 때 틀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문제 내기 좋은 또 그런 파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음계, 조성 음악에서는 음계라고 하는 조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음계는 음의 순서들을 말합니다. 단계적인 순서들을 말하는 것이고 낮은 음부터 보통 이제 배열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장조음계, 단조음계 두 가지가 있는데 장조든 단조든 간에 가장 음계 첫 번째 음을 뭐라고 하느냐? 으뜸음이라고 합니다. 타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앞으로 많이 쓸 겁니다. 타닉. 그래서 이 으뜸음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으뜸음이 어떤 음이냐에 따라서 무슨 조인지 결정이 됩니다.
C 메이저, 그다음에 F 마이너. 이렇게 되면 F가 으뜸음인 마이너, C가 으뜸음인 메이저,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딸림음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음인데요. 딸림음은 으뜸음으로부터 몇 도 위? 5도 위의 음을 말합니다. 도미넌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으뜸음 다음으로 중요한 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으뜸음은 왕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딸림음은 왕비라고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중세 시대나 뭐 이럴 때 왕이 통치했었을 그런 나라의 왕과 왕비, 이 둘이 그 조성을 대표하는 음들입니다. 우리가 어디 국빈 방문한다 그러면은 대통령과 영부인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영부인을 보고 저 대통령, 저 영부인은 한국의 대통령과 영부인이다, 이렇게 대표가 되는 것처럼 도와 솔이 음악에서 자주 나오면 걔는 무슨 조라는 거예요? C 메이저 왕국에서 온 왕과 왕비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도와 솔이 자주 나오면. 자,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버금딸림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국무총리격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선시대에 영의정 이 정도, 영의정, 좌의정 정도 되는. 자, 그래서 이 딸림음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서브도미넌트, 서브웨이가 뭐예요? 아래쪽에서 다니는 어떤 그 지하철을 말하는 거잖아요. 도미넌트 바로 아래에 있는 음입니다. 서브도미넌트예요. 그래서 이 음은 어떤 일을 보통 하는가 하면은 나중에 이제 뒤에 가시면은 이 도와 솔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F에부터 쌓은 파라도 화음을 중개화음이라고도 하죠. 인터미디어트 코드라고 해서 이 으뜸음과 딸림음 사이를 연결해주는 또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도미넌트가 오기 전에 얘가 먼저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갑자기 왕이 앞에 경호원도 없이 훅 나타나는 경우 없잖아요. 자, 이제 왕이 들어오십니다 하고 앞에 먼저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입장하는 것처럼 이 버금딸림음이 먼저 보여지고 그 다음에 도미넌트가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역할들도 합니다. 이끄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리딩톤이라고 해서 리드해 간다,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7번째 음인 시가 되고요.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시 뒤에 뭐가 있어요? 도가 오게 되는데 여기 사이가 온음인가요? 반음인가요? 반음이죠. 건반, 검은 건반이 없습니다. 반음 간격이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온음 간격일 때보다 거리가 좀 더 얘네들이 짧은 거죠. 중간에 건반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는 여러분들 시 들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뭐가 들려줘야지 마음이 편해요? 도가 들려줘야 마음이 편하죠. 예를 들어서 하고 음악이 끝났어요. 자, 다 끝났습니다. 집에 가세요. 이러면은 이거 침침한데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 그 다음에 시도 요게 들려야지 이제 끝났구나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시라고 하는 음은 그 다음 이끌어서 어디로 들어가려고 하는 음이냐면은 타닉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음이에요. 그래서 리딩톤이라고 해요. 이끌어서 들어간다. 이끄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끄음을 한글로 쓸 때 교수님들마다 이 철자를 굉장히 다르게 쓰세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각 견해가 있다는 건 이끔 이렇게도 쓰시는 분이 있고 이끄음이라고 쓰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끔음이라고 쓰시는 분도 있고 참 이게 애매합니다. 그죠? 그래서 한글로 쓰라고 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걸 또 비빔밥이라고 하지 비빔밥이라고 안 하지 않냐. 그래서 미음을 또 이제 쓰시고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이거 별로 이제 중요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데 아무튼 견해가 다르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미디언트, 버금가운, 위드뜸 이런 것도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음계는 장음계, 단음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음계는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따가 교회선법 배우실 건데 교회선법 중에서 이오니안 선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발전했다라고도 하고 어떤 학자는 교회선법에서 이 장단조가 직접적으로도 발전한 건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것도 견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음계는 우리가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다 장이도라고 하는 거는 결국 장이도랑 뭐랑 똑같아요? 온음이라는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온음은 다 아시죠? 네. 근데 단위도는 뭐라고도 합니까? 반음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얘는 지금 장음계는 3, 4음과 그 다음에 7, 8음이 단위도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온음인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장음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도, 레, 미, 파. 자, 이렇게 온음 보시면은 온음, 온음, 반음. 그 다음에 이것도 솔, 라, 시도 해서 온음, 온음, 반음. 이렇게 온온반, 온온반 4개짜리 이 4개의 음을 그리스어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테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4개 음이니까 테트라코드.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4개의 테트라코드. 4개의 테트라코드 2개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안 배우실 텐데 심화반 가면은 고대 그리스 음악 공부하실 때 이 테트라코드라고 하는 원시적인 음계의 형태가 나오는데 이 테트라코드가 2개 결합되어서 지금의 장음계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음, 온음, 반음의 간격으로 되어 있는 고대에도 온온 반의 간격으로 되어 있었어요. 테트라코드가.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음계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교회선법 중에서 에올리안 선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을 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셔서 이건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근데 단음계는 3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단음계는 자연단음계, 화성단음계, 가락단음계 3가지 종류가 있죠. 자, 먼저 자연단음계는 여기에 지금 요게 자연단음계예요. 자연단음계는 여기서 보시면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이렇게 되어서 그냥 이것을 C 장조에서 보통 단삼도 내려가게 되면 C 장조의 으뜸음에서 C죠. 그래서 단삼도 내려가면 건반계수 4개거든요. 도, 시, 시 플랫, 라 단삼도 내려가게 되면은 이 C 장조와 똑같은 조표를 갖는 단조의 으뜸음이 나옵니다. 이걸 서로 나란한 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A부터 시작하는 A단조의 개념을 살펴보셨을 때 우리가 C장조도 조표가 하나도 붙지 않으니까 A단조도 조표가 하나도 붙지 않겠죠. 그러면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했을 때 우리가 2번째, 3번째 음과 그다음에 5번째, 6번째 음 사이가 반음인 음계를 자연단음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음계를 르네상스 시대까지는 계속 썼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르네상스 시대는 그 선법의 시대라고 했고 이 음계가 무슨 선법하고 똑같은가 하면 방금 앞에서 이야기된 에이올리안 음계라고 하는 개념하고 똑같아요. 이게 자연단음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걸 계속 썼는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마지막 종지할 때 우리가 리딩톤에서 타닉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솔, 라 이게 리딩톤에서 타닉으로 갈 때 솔하고 라 사이가 몇 도예요? 장이도인가요? 단위도인가요? 장이도잖아요. 장이도면 거리가 단위도보다 어떻습니까? 더 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끝나는 느낌이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깔끔한 느낌이 좀 들지 않고 약간 좀 둔탁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를 이제 끝나는 느낌, 종지감을 조금 더 확실히 주기 위해서 솔샵을 넣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종지감이 좀 더 드나요? 하고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다 똑같아요? 음악을 다양하게 포용력 있게 뭐 우리 선생님들 받아들이실 때 다 똑같다고 느끼실까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어쨌든 라, 시, 도, 레, 미, 파, 솔, 샵 하고 이 끊음을 반음 올려서 종지했더니 단음계에서 더 종지감이 좋아지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 끊음을 반음 올려서 이제 바로크부터 슬슬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로크는 이 자연단음계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아직은 과도기였기 때문에 많이 나오고 이 화성단음계도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 3, 5, 6, 7, 8 이렇게 3군데나 반음이 생깁니다.
그 대신 또 독특한 음정 관계가 하나 생기는데 뭐냐면 바로 이 증이도 관계가 생기죠. 증이도. 선율선에 있어서. 자, 그 증이도라고 하는 것은 협화 음정입니까? 불협화 음정입니까? 불협화죠. 아까 피타고라스가 이야기한 협화 불협화에 의하면 완전 음정은 전부 다 협화고 장삼도 장단삼도 장단 6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협화라고 했으니까 증감은 전부 다 불협화거든요. 근데 이 증음정이라고 하는 것이 중세시대는 엄격하게 금지가 됐었었고, 왜냐면은 증감은 악마의 음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중세시대는 또 기독교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증감 음정을 음악에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불경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런 그 바로크 시대나 뭐 이럴 때까지만 해도 이 증감 음정에 대해서 그렇게 막 선호도가 높은 건 아니었습니다. 바로크 시대도 굉장히 어떤 그 음악의 의미를 부여하고 이 음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게다가 성악음악이 우월했었을 시대에는 이 증음정, 가음정이 노래 선율서 안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선생님들 시창 해보셨겠지만은 중간에 증음정, 가음정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그 시창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다 틀리죠. 다 틀리고 이제 그 점수 이제 그냥 빵점 맞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가음정은 노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음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성악이 발달했었던 시대에서는 이 증가음정을 엄격하게 또 금지하기도 했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성단음계를 썼을 때 요 부분이 노래하기는 뭐 쉽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해서 마지막 종지할 때는 이게 워낙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이 7번째 음을 반음 올리는 이걸 포기를 할 수는 없었었고, 그러면은 음정 선율을 만들 때 이 증이도를 만들지 않게 이거를 꼭 파솔샵 라로 꼭 선율을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라솔샵 라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그러니까 이걸 피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음악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뭐 언제까지나 피할 수는 없고, 이 파에서 솔로 진행도 좀 하고 싶은데 이 증이도가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만들어낸 게 뭐냐면 바로 가락단음계예요. 자, 가락단음계가 되는데, 그래서 가락단음계를 보시면은 라시도레미 파샵하고 6번째인가 7번째 음을 다 반음 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리딩 톤도 반음 올려주는 거 요걸 또 살리면서 여기 또 반음 7, 8 사이를 반음으로 만들면서 이 증음정의 부담도 덜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2, 3 그 다음에 7, 8이 반음이고 나머지는 온음인 음계가 가락단음계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런데 내려올 때는 자연단음계로 하행할 땐 또 내려오게끔 선율선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굉장히 또 중요한, 하행할 때는 무슨 단음계? 네, 자연단음계의 형태로 하행하라 하는 것이 독특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단음계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음계는 화성학 문제 선생님들이 푸시다 보면은 어느 부분에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때 이런 음계들을 보시고 이거 자연단음계 쓴 거구나, 이건 화성단음계 쓴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그때그때 하실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아직 악보를 보시면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계 구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올림표, 네임표 계통해서 쭉 나오는데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이거 조표 적는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는데, 우선요 다음 챕터로 잠깐 넘어가서 요거 잠깐만요. 자, 우선 조화 조성 파트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화 조성 가시면은 여기서 올림표 계통, 내림표 계통 이거 있잖아요. 선생님들 이거 다음 주까지 다 외우실 수 있죠? 어려워요? 근데 이게 화성학을 하시려면요, 샵 한 개 붙으면 쥐장 쪽, 그 다음에 이거는 똑같이 샵 한 개 붙었는데 이게 몇 도 간격입니까? 각각의 으뜸음에서 이 으뜸음에서 단 3도,
아래로 내려가면은 그것에 뭐가 나온다라는 거죠? 서로 뭐라 그래, 얘네들을? 나란한조. 그러니까 A 마이너의 나란한조는 C 마이너고, 죄송해요. C 메이저고, C 메이저의 나란한조는 A 마이너다. 이 뜻입니다. 나란한조의 정의가 뭐라고요? 조표는 같은데, 으뜸음은 다른 거예요. 다른 장단조 관계. 그러니까 장조의 나란한조는 단조고요. 단조의 나란한조는 장조여야 합니다. 자, 그걸 지금 여기 쭉 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 조표 붙는 순서 파도 솔레 라미시 샵은 시밀 아래 솔 도파 이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추어서 무슨 조가 있는지 그 다음에 C 샵, A 샵 이렇게 여러 개 붙은 선생님들이 또 이거 약하시거든요. 근데 임용고시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조표 여러 개 붙은 거 보여주면서 여기서 화성 분석하라 그래요. 그러면 또 선생님들 모르겠다 막 이렇게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임시표가 많아도 조표가 많아도 그냥 겁내지 않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들이 물론 계산하는 방법은 마지막 붙은 샵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붙은 조표 바로 위에 거. 그러니까 여기 F샵 있죠? 그러니까 F샵 메이저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에서는 여기에서 단삼도 내려가는 음이 으뜸음이야. 뭐 이렇게 공부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플랫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붙은 플랫 바로 이전 것이 으뜸음. 맨 마지막에 붙은 플랫 바로 이전 것이 으뜸음. 이거 아시죠?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셔도 좋은데 제가 선생님들이 뭐 G 플랫 메이저는 조표 몇 개 붙어요? 이러면 빨리 안 나오죠. 그렇게 될 수 있게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시밀 아랫솔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한 번에 F샵 마이너는 조표 몇 개 붙어요? 샵 3개요.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게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단순 암기처럼. 되십니까? 그래야지 이게 조 판단이 빨리 돼야지 이게 화성하기 빨라지지. 열심히 해요. 나중에 이 전조 같은 거 막 나오거든요. 조가 C 메이저에서 뭐 F 메이저로 뭐 G 마이너로 막 바뀌어요. 막 바뀌게 되면 바뀌었을 때 이거 무슨 조지? 이거 샵 플랫이 몇 개 붙었니 무슨 이렇게 한참 헤매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무슨 조가 빨리빨리 돼야 그것도 빨라지거든요. 부탁드릴게요. 요거는 계속해서 좀 빨리 암기해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됐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저희 잠깐 쉬었다가 또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분이니까 55분에 시작할게요.